그릇이 크다 작다? 이렇게 바쁜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할 곳이 없어 지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작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6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 한 번씩 들어보셨죠? 뜻은 이렇습니다. 큰 인물, 즉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만성의 예로 역사적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삼국시대 위나라 장수 최염과 그의 동생 최림입니다. 최염은 능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최림은 정반대였습니다. 공부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최림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형 최염은 동생이 언젠가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큰 그릇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큰 인물도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내가 보기에는 아우는 대기만성형이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최염의 말대로 최림은 보란듯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대기만성은 큰 종이나 큰 솥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타고난 그릇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릇을 갑자기 키우기보단 자신의 그릇에 자신을 꽉꽉 채워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노력이 대기만성과 같이 언젠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자아 성찰이라고도 하죠. 남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릇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릇이 큰 사람들은 인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방금 얘기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반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고 항상 겸손하세요. 닥친 상황에 핑계가 아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 인정한다의 오류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조직 내 타인의 개인 평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험담과 객관적인 개인 평가를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인정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류를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약간 변형해서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요, 번영, 행복, 모든 것을 말이죠. 그러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에게 반감이 누그러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남들과 다른 큰 그릇이 되기 위해 인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겸손하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자신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즉, 훌륭한 멘토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든 기초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무술을 배우러 가면 청소를 먼저 배우듯이 자신의 수양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수양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괴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위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괴팍하지 않나요? 겸손은 찾을 수 없으며 돈만 많은 괴짜처럼 보이죠. 그것은 돈만 많은 거지입니다. 제가 본 찐 부자들은 다릅니다. 책에서 그들은 누가 봐도 멋있고 이게 부자라는 느낌을 주지만 주위에 있는 괴짜들은 진정한 부자들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릇이 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고 싶다면 겸손해지세요. 물론 돈에 빗대어 얘기했지만 그릇이 크다 작다는 돈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방법을 찾기보단 답답해서 혹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걱정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하면 얘기할 곳이 없어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고독할 것이며 쓸쓸할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들의 응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시간과 의지를 가지고 성공의 반열에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릇이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그릇에 무엇을 담고 얼마나 담느냐가 여러분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 인생에서의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기회가 총 3번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3번은 무슨 한 번도 올까 말까인데 제가 많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말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로 유명한 현대그룹 창립자 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다. 운의 기회가 3번 온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 말을 듣고 3,000번도 넘게 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미리 준비와 계획을 통해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복권 당첨권을 줬는데 영수증인 줄 알고 버리는 행위와 똑같죠. 여러분, 복권을 주면 버릴 건가요? 이처럼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 인생에서의 준비 과정입니다. 비가 오기 전 우산을 들고 나간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나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크다 작다도 비슷한 주제이죠.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객관적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그릇이 큰 사람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명예, 마음과 같은 선택지에서도 뚜렷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때론 초연함을 유지한다고 하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며 두루뭉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릇이 크다 작다도 우리 인간이 만든 크기의 척도입니다. 항상 초연함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생각을 하세요. 이 말이 어렵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은 항상 무를 유지합니다. 영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연의 법칙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1로 이동하면 반대쪽의 -1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게임을 하는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로서 플레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대 최고의 위인들도 이를 실천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 꼭 들어가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질적인 나눈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기부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수 화춘아 씨입니다. 19세부터 69세 현재까지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그의 기부금은 48년간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화춘아는 10대 때 학교를 직접 세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돈이 안 아깝냐 라는 말도 듣는데 한 번도 이게 내 돈이라 생각한 적 없다. 나누기 위해 쓰라고 생긴 돈이다. 앞으로도 노래와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 즉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나누고 베풉니다. 하지만 막 퍼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다 바보가 될 수 있죠. 나누는 것에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밥값을 선뜻 먼저 계산해보세요. 뒤에서 우물쭈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세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릇이 작다 못해 깨진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나눈다는 것은 주는 만큼 그릇에 복이 넘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나가지만 내 마음의 복은 더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다 보면 자신 주변의 사람들도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유유상종 명심하세요. 오늘 얘기한 주제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 작다는 인간이 만든 크기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릇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그릇을 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클래스였습니다.